듣다 보면 어느새 말문이 터지는 스피치 책방입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성공하는 직장인 대화법 중에서 회의에서 똑부러지게 발언하는 법 공유하겠습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스피치 멘토링 중에서 3 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작가님은 이창순 작가님, 자타가 공인하는 직장인들의 멘토이시면서 주식회사 휴비스에서 인사기획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인사제도 기획, 임직원 교육, 조직 문화, 사회공헌 활동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회의에서 똑부러지게 발언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직장의 하루 일과 중에서 회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회의에서는 참석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신입사원일 때는 제일 피하고 싶은 시간 중에 하나가 회의 시간일 수 있다. 사실 신입사원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 정말 어느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팀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회의할 때마다 굉장히 긴장되고, 그리고 어느 분이 윗분이 뭔가 본인의 발언에 토를 달거나 또는 이렇게 그 얘긴 됐고 이렇게 뭔가 딱 자르면 긴장이 너무 되고 그게 막 며칠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의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준비가 안 되면 회의도 어렵죠. 자,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회의 시간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효율적인 회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회의 시작 전에 참석자들은 회의의 주제와 목적을 사전에 공유하도록 한다. 회의를 주최하는 입장이면 당연히 참석자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될 것이고, 참석을 하시는 분들도 사전에 어떤 주제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회의 주제를 회의 시작할 때 참석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회의 참석자들이 주제와 목적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참석하도록 한다. 단순히 자료를 공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안건을 놓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회의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는 게 좋다. 주제를 미리 알고 주제와 관련된 자료와 아이디어를 미리 챙기면 효율적인 회의에 도움이 된다. 참석자들은 사전 조사한 내용을 미리 메모해 두고 발언할 내용도 미리 정리해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다. 미리 정리해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정리하는 걸 넘어서서 중얼중얼 입 밖으로 꺼내서 '어떻게 말해야겠다.'라고 연습하고 들어가는 건 또 천지 차이예요. 저희처럼 말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회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200-300명 뭐 1000명, 2000명 앞에서 강의도 막 해본 사람들이라서 10명, 5명 앞에서 회의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지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가는 머릿속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들어갔다가는 제대로 말이 안 나와서 정말 진땀 흘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수두룩빽빽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회의일수록 입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말해야지. 마치 방송하듯이 준비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회의 진행이 잘 되는 걸 느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느끼는 그 시선도 이렇게 존경의 눈빛 이런 시선도 네 인지할 수가 있고 말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건 내 스스로가 마음에 들어요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어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라고 느끼는 순간 더 말에 힘이 실리죠. 회의할 때 정말 존재감 있게 하고 싶다면 너무 긴장해서 회의 끝나자마자 항상 너무 후회된다면 입 밖으로 꺼내서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이 잘했다고 착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회의에서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오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준비를 하고 회의에 임하면 말하는 기술도 늘고 회의 시간을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다. 말주변이 없는 신입사원이라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면 회의에서 말을 잘할 수 있다. 자신 없다고 말하기를 꺼리기보다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노력해서 성장해 나가도록 하자. 제가 아는 많은 분들, 말씀 잘한다는 분들 공통점이 정말
입 밖으로 꺼내서 소리 내서 연습하고 들어가요, 회의할 때도.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뭐 잠깐 자리 비우십니다. 그럴 때 보면 중얼중얼. 저 같은 경우도 차 안에서 주차한 다음에 회의실 뭐 가야 돼요. 그럴 때 주차한 다음에 중얼중얼 한 15 분, 정말 중요하고 긴장되는 것들은 뭐 30분 이상 나만의 리허설을 하고 들어가죠. 자, 둘째, 모두에게 공평하게 발언 기회가 주어지도록 한다. 회의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직위가 높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좋지 않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적인 분위기에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도록 한다. 또한 이런저런 의견을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한다. 그래서 회의를 주관하시는 분은 그분이 아무리 상사분이시더라도 부하 직원들이 골고루 발언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중요한 리더십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시간이 막 없고 촉박하고 늘 바쁘기 때문에 임원분들일수록 결정 내려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쁘잖아요. 특히 뭐 사장님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더더욱 그렇겠죠. 근데 듣다 보면 좀 답답한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 "그건 됐고 다른 의견 없나?" 이런 식으로 발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발언한 부하 직원 같은 경우는 말 못합니다. 앞으로 계속 말 못해요.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임원분들도. 그래서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 부하 직원들이 말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알겠어요."라고 얘기하고 "다른 의견 없나요?" 긍정의 언어로 자꾸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또 어렵지도 않아요. 그 습관이 되면 "Yes, but" 있잖아요. "Yes, but." 일단 "Yes." "그래 맞아요. 그 의견도 알겠습니다. Yes." 하고 "하지만." 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피치 팁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셋째, 회의 시간은 가급적 1 시간 이내로 간결하게 진행하도록 한다. 회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회의 시작 전에 회의 참석자들에게 회의 안건 미리 배포하도록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서 반복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 시작 전에 반드시 회의 안건에 대해 읽어보고 본인 생각 정리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한다. 거기 플러스 하나 입 밖으로 꺼내서 중얼중얼 연습하고 들어간다 까지 제가 포함합니다. 본인이 말할 내용을 미리 써 놓고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와 있네요, 뒤에. 그러면 회의에 참석해서 횡설수설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자신감이 넘치고 말을 스스럼 없이 잘해서 다른 직원으로부터 호감을 사고 많은 기대를 받은 신입사원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원은 회의 때 준비와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준비 없이 자신감 하나만 믿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종종 있죠. 음. 그냥 뭐 대화는 잘해. 거침없어. 자신감 넘쳐. 근데 정리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조차도 그냥 자신감 하나로 평소 말빨 하나로 들어갔다가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러다 보니 그 사원에게 실망하는 일이 많아졌다. 반대로 아주 소심하고 자신의 의견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상사가 말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했다. 회의 때도 의제와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했다. 처음에는 발표 능력이 신통치 않았는데 연습을 철저히 하고 수정 보완하는 노력을 통해 발언하는 실력을 성장시켜 나갔다. 아, 이런 분들은 진짜 매력이 넘치죠. 평소에는 좀 조용한 분이라서 이야기 듣는 것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쵸? 이야기 듣는 걸 참 잘해 주시는데 회의나 뭔가 발언해야 될 때 정확하게 흐트러짐 없이 준비를 했으니까 그쵸? 딱 했을 때 다시 보이죠. '이 친구 진짜 진국이구나.' 이런 생각 들죠. 말을 많이 한다고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적재적소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은 준비와 연습, 그리고 실전에서의 노력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 말하는 것은 준비와 연습, 그리고 실전에서의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순간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사에게 보고할 때다.
회의만큼 중요한 게 보고인데 보고할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면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보고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가 있습니다. 상사는 보통 부하 직원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한다. 회의나 다른 부서와의 업무 협의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업무 속도가 빨라야 한다. 부하 직원이 여러 명이라 수시로 보고도 들어야 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보고하는 사람은 핵심부터 말하고 필요하면 추가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보고할 때 이런저런 상황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가뜩이나 바쁜 상사를 더 힘들게 한다. 예를 들어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보고할 때는 상사의 지시대로 일이 되어 가는지에 대해 결론을 먼저 말하도록 한다. 결론을 먼저 말하는 거는 보고 스피치뿐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스피치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두 갈씩 결론부터 말한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는 봤으나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스피치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염두는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내가 뭔가 말을 해야 될 때 결론부터 말한다.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덜 됐습니다. 라고 결론을 말한 다음 상사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는 식이다. 즉, 과정이나 상황과 관련된 추가 설명은 상사가 하는 질문에 맞춰서 하면 된다. 보통 우리가 근데 뭔가 덜 됐어요. 그럴 때에 이유 먼저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쵸? 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말하는 게 덜 억울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유를 먼저 말하지만 상사가 봤을 때는 그래서 됐냐고 안 됐냐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스피치를 좀 더 잘하고 싶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질 각오를 하더라도 결론부터 탁 얘기하고 이유를 그 뒤에 말한다.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즉, 과정이나 상황과 관련된 추가 설명은 상사가 하는 질문에 맞춰서 하면 된다. 만약 설명이 복잡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나중에 문서로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식으로 답한다. 이것도 포인트네요. 나중에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보고라는 것이 있다. 30초 안에 보고를 끝내라는 취지에서 생긴 말이다. 이를 무조건 보고 시간 단축시켜 빨리 끝내라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보고 내용의 핵심을 잘 간추려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핵심 문장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 추가로 설명하는 식으로 한다. 전체적으로는 짧은 문장 10개 이내로 보고를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장인들이 보고할 때는요. 짧은 문장 10개 이내로 보고를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직장인의 멘토인 이창순 작가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 불만 사안에 대해 보고한다고 치자. 회사 내 A, B, C와 같은 이유로 불만이 증가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회사 내 불만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A, B, C 때문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자. 신입사원 때는 보고를 너무 자주 하면 상사가 귀찮아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그렇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면 보고거리가 있어도 계속 미루다가 막판에 한꺼번에 몰아서 보고하는 식이 되고 만다. 하지만 한꺼번에 보고할 경우 일의 방향이 중간에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잡기가 어려울 수 있다. 상사 입장에서는 중간에 보고를 받아야 일의 진행 사항을 수월하게 체크할 수 있고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 수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 보고는 중간에 수시로 하는 게 좋다라고 직장인의 멘토님의 조언입니다. 신입사원일 때는 그쵸. 너무 자주 보고해도 좀 이거 상사분 바쁜데 귀찮아하지 않을까 걱정 때문에 막 몰아서 나중에 해야지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중간중간 보고를 해서 잘못됐으면 바로바로 수정하면 수정의 각도가 약한데 한 번에 마지막에 딱 갔어. 처음 다시 해야 돼. 그럼 뭐 다 힘들죠. 상사도 힘들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당사자도 힘들고 그래서 보고는 수시로 해야 된다. 보고는 타이밍이다라는 소주제 꼭지 제목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직장인들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회의할 때 똑부러지게 발언하는 법은 역시나 자료를 그 주제 회의의 주제를 미리 알고 자료를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고 이왕이면 회의 내용을 말할 때 본인이 발언할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써보고 그리고 입으로 중얼중얼 한번 해보고 들어가는 것하고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보고 스피치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보고를 수시로 한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음, 결론 먼저 이야기하자. 그리고 이유는 그 다음에 말한다. 그래서 한 10문장, 짧게 10문장으로 보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오늘 마무리 좋은데요? 딱 정리 괜찮은데? 자, 오늘 함께한 책은 한 권으로 끝내는 스피치 멘토링이었고요. 그중에서 직장인 스피치 편 이창순 작가님이 쓰신 그야말로 꿀팁 공유해 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피치 책방이었습니다.